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고 다시 월요일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오늘이 이제 2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마지막 거래일 정말 기분 좋게 포트폴리오 잘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전략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하락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 1% 넘게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5% 급등하면서 34,058선에서 거래 마쳤고 나스닥 시장 1.6% 올라가면서 기술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3,69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대형 기술주, 대형주들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2.24% 오름세 보이면서 4,38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4,400선을 회복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2%대 반등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유럽 증시들도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영국 지수가 4% 가까이 상승, 유로스톡스가 3.6%,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3.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기술주들도 일제히 반등을 보였습니다. 애플 지수가 1.3% 오름세 보이면서 2.1포인트 상승했고요. 주가는 164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9% 오름세 보였고요. 29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A는 1.3% 상승하면서 268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마존과 테슬라, 엔비디아도 강세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3,075달러까지 주가 회복해줬고요. 자, 최근에 이 거래가 굉장히 강합니다. 테슬라가 800달러를 좀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1.14%대 오름세 보이면서 809.8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흐름이 좋습니다. 1.7% 상승 보이면서 241.5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 있는 지수들은 모두 하락세입니다. 특히 빅스 지수가 30포인트대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27.59달러까지, 59포인트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 전쟁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9%대 변동폭이 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WTI 지수는 1.36%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91.59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금 가격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1,963달러 이상까지 돌파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도 2% 이상 급락하면서 1,88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계속해서 실적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욘드 미트인데요.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과 월가 예측에 못 미치는 수익 발표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성 육류 대체품 제조 업체인데 앞으로 미국의 소매 성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비욘드 미트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9.2%대 하락 보였고요. 주가는 44.49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블록은 2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분기 예상치를 상회했고 이번 캐시 앱의 성공이 분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좀 예측이 되면서 블록 주가는 119.8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 3.32달러로 컨센서스였던 1.85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장의 변동성이 코인베이스의 분기 거래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본다는 소식 때문인데 코인베이스 주가는 176.83달러 선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종목들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C와 쉐브론이 강세고 AMC가 소폭 하락인데 먼저 SC 보겠습니다. 온라인 공예품 시장이 이 분기 추정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고요. 또 최근에 발표했던 실적도 주당 순이익 1.11달러를 발표했는데 예상치였던 79센트를 또 크게 웃도는 수치였죠. 게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SC의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16.21% 상승했고요. 148.9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쉐브론은 대표적인 정유주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 사들인 종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2년 전에 쉐브론의 주식을 처음 사들이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에너지 주가가 39% 상승하고 올해 들어서도 16%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쉐브론은 4.1% 급등하면서 140.3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의 현재 실적은 주당 26센트 정도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장 주가는 0.1% 소폭 하락하면서 17.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 좀 심화가 되었고 양국 간의 사이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강력하게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소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대표단이 벨라루스 국경에서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측과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아마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부터 회담을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치우친 편파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백기 투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에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무력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 오늘 회담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오후장 들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각국의 경제 제재가 심해지는 가운데 러시아 항공길, 하늘길도 닫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러시아도 맞대응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일단 세계 각국이 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비행을 잇따라서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러시아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화한 국가는 영국과 발트 3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을 했는데 유럽연합과 더불어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러시아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다른 섹터에서도 좀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 미칠지 잠시 뒤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이제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 정책에 대해 좀 집중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3월에 있을 금리 인상부터 해서 연준의 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입만 열었다 하면 좀 지수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입을 열었는데 오는 7월 1일까지 연방기금의 금리를 1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해야 한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는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경제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적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근원 PCI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5%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2022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3.5에서 4% 범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은 하반기에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강력한 긴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오늘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상황부터 이슈까지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오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통신 업종, 통신 전시회라고 하는데 사물 인터넷이나 AI 그리고 빅데이터 등 최근에 4차 산업을 이끄는 그런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자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MWC의 개최가 좀 영향을 미칠지 파급이 좀 될지 영향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망 가지고 계신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말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2022 개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이제 얼마 전이었죠. 한 달여 전에 이제 CES 2022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테마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MW2022 역시 시장 내에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 테마군들에 대한 현실화 여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현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산 가능성,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CES 가전 박람회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게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연결을 더 시키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5G 기반으로 하여금 실제로 차세대 기술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한가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 내에 조금씩 다가오면서 인공지능이랄지 로봇이랄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랄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이 되겠습니다. 연결의 연결을 넘어서는 초연결. 이런 부분들 실용화 진입에 대한 성과 이 부분을 공유하는 그런 각축장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든다라면 메타버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 가장 큰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탐색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초연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종 기술 간 그 결합을 의미합니다.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결합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결합,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디스플레이나 콘텐츠, 뭐 음악도 그렇고요, 지도도 그렇고요,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랄지, 인포메이션이랄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인포테인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로봇 기술이랄지, 의료 기술이랄지,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업종 내 큰 변화 부분, 야기식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여기에 5G라는 통신을 가장 밑바닥에 깔고 이를 근거로 해서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기술을 얹혀가는, 결합을 시켜가는, 연결을 시켜가는 그런 어떤 신기술, 우리 실생활로의 연결이다라는 점에서 이 MWC, 우리 시장 내 새로운
어찌 보면 시장 내 테마군의 부각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원격 진료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 FOMC의 어떤 그 빅스텝 가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황, 또 하나 리오프닝이라는 경제 재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테마군으로 부각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 계속 가져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MWC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각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 이 G7 정상들이 이런 소식을 좀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때문에 러시아 일부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아예 결제망에서 전면적으로 배제가 됐고, 또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도 접근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교류를 하고 있는 다른 교역국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금융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우리나라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어찌 보면 그 스위프트 코드를 배제한다, 제재한다라는 그런 소식은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자체가 국제결제 시스템의 배제로 인해서 막힐 수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큰 어떤 그 경제 제재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소연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주변국, 특히나 러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결제가 막힌다라는 이야기는 물류 자체가 어찌 보면 교역 자체가 배제된다, 제한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교역의 제재는 국제 수급에, 원자재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격의 급등 양상, 수급의 부족으로 인한 가격의 급등 양상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시장 영향 시나리오는 직접적인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로 좀 크게 분류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영향, 당연히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이겠죠. 가장 많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노스트롬 그 파이프라인 저 공사 자체도 지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서방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변동성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또 계기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태양열에 대한 관심 급속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 확산, 관심 확대, 이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전기차, 친환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도 상당 부분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내지는 양산을 가속화시키는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적인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금융시장으로의 영향이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 너무나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확산시키는 어찌 보면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공급 경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당국은 전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게 되면서 긴축 속도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 역시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 행보는 일단 일시정지, 잠깐 멈춤을 결정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행보에 잠깐 멈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3월 FOMC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로존 22 통화정책회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그런 자세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요. 한편으로는 안전자산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한 이후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 일시적인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황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촉즉발의 상황 어떤 쪽으로 그 방향이 튈지 모른다라는 점. 물론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 지금 공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시를 공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그 진행 방향성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궁극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긴축 행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분을 과연 전쟁으로 확실하게 마감할 수 있을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투자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 리스크 때문에 연준의 행보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긴축 속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좀 희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연준이 상하원 출석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3월 3일 날 일단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서 출석해서 발언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파월 의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쪽에 아마도 시장 내 가장 큰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러시아 침공이 계속된다라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긴장 상황이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속이 된다라면 지난주 한은에서 했었던 행보와 마찬가지로 3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어떤 미 연준의 긴축 행보에는 다소간 좀 완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전쟁 공포가 확산이 되면 위험자산 선호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오히려 위험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보다는 위험자산의 선호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를 후순위로 밀려지게 되면서 전쟁을 방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 조금은 더 통화 당국이 신경을 쓰게 되면서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좀 완화 또는 약화되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증시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러시아 전쟁 확대 부분 그리고 서방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더 확산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가격의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월 의장 측에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놓고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될 것이냐. 전쟁에 무게중심을 더 두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방어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되어집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어느 정도나 상향 조정되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 역시 시장 내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이번 주 이 세 가지 꼭 유념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 참고사항으로 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중국 양회에서 발표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까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이번 주장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이 2월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은 내일 쉬어가고 수요일부터 또 다시 재개장하게 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 내 네 가지 이슈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재 두 가지와 호재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악재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FOMC의 긴축 속도가 가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좀 완화되어질 것이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조금 더 긴장 상황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서로 간에 외교적인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다소간 좀 완화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지게 될 것이냐. 이게 좀 악재가 될 것 같고요. 호재 쪽은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5G 초연결이라는 MWC 2022라는 이벤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실물 경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결과물 자체가 우리 실물 경제와 얼마만큼 이제 다가오고 있느냐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기대감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우리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FOMC도 계속해서 참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용이라는 부분과 리오프닝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 정상화, 그리고 또 하나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 두 가지가 조금 좀 속도가 다르죠. 통화 정책의 정상화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고, 리오프닝, 경제 정상화는 조금 지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 두 가지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 이 상황에서 다소간의 좀 마찰 내지는 간극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소비는 내구 소비재, 경기 소비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과 상당 부분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고용 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친환경 인프라, 그린 인프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에는 3월 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3월 2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오픈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는 고용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어떤 그 해안 필요해 보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집중해봐야 할 섹터와 경제지표 일정들 체크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윤여민의 작전 타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교보증권 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이제는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시장의 긴장감이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컸는데, 지금은 전쟁이 조금 발발하고 진행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이목은 이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으로 좀 쏠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세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주말에도 상당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뉴스는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속보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회담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침공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후에 어떻게 좀 이러한 부분을 제재가 좀 되는지 부분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좀 흔들거리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이 좀 인플레이션에 좀 대응해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상당히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월가에서는 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좀 연준이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연준의 어떤 간부가 금리 인상이 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좀 여러 가지 좀 원론적인 부분을 좀 밝히면서 금리 인상이 좀 예정대로 좀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확실해졌지만 결국 이제 속도 부분이 좀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 전에는 한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정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25bp까지 좀 내려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뭐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살짝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시장은 좀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얼마나 늦출 것인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장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증시에 좀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신경을 써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은행이라든지 보험, 금융주 같은 데 좀 충분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장주죠.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를 한번 보시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주 그리고 은행주들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갤럭시 생태계의 진화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가 드디어 개최를 합니다. 앞으로 4일 동안 다양한 모바일 관련 서비스나 뭐 다른 신제품들을 좀 공개가 될 텐데요. 이 삼성전자가 좀 아무래도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휴대폰 생산 업체인데 차세대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게 하겠다라면서 이 갤럭시 생태계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체크해 주시죠.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2019년에 사실은 이제 폴더블 폰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시장 규모는 뭐 70만 대에 불과했고, 근데 가격은 240만 원까지 높다 보니까 사실 큰 흥행을 좀 거두진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좀 조롱까지 섞인 어떤 그런 월가의 좀 평가도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사실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Z 플립 3, 그다음에 Z 폴드 3를 좀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좀 큰 흥행을 거뒀고요. 이에 따라서 폴더블 폰 지금 대중화를 열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아래로 접는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는 출시 1개월 만에 지금 국내 판매량 100만 대를 좀 넘어서는 이례적인 좀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비리서치라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에서 21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판매량이 좀 1000만 대를 좀 돌파를 했는데 폴더폰 같은 경우는 2026년에 1억 대를 좀 넘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폴더폰의 좀 시장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2월 25일 지난주였죠. 이제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2 시리즈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지금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지금 출시를 했고요. 갤럭시 탭 S 시리즈도 지금 이제 출시를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아마 지금 40여 개국인데 지금 130여 개국까지 지금 좀 넓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사전 예약 판매에서 상당히 좀 흥행을 많이 이끌었죠. 지금 앞서 사전 판매에서 지금 102만 대 좀 판매를 기록하고, 사실 사전 예약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저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 힌지 쪽이죠, 파인테크닉스, 뭐 에스펜 관련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삼성전자,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자 대응 작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미국 선물 지수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오늘장 변동성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무겁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금 이슈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어떤 서포트들이 전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침 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 가치주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인 시장 환경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뉴스플로우를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2,600선에서 2,800선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고 계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박스권 매매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종목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작년 4분기에 좀 나왔던 어떤 어닝 시즌을 좀 기반으로 해서 아웃퍼폼 되어 있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인한 선별 투자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주현 전문위원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좀 잘 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상승세가 좀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3%대 가까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중소형주가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전쟁 우려가 조금은 잦아들면서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여줬는데 특히 로봇 관련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선물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에서 하락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개장 전에 집중해볼 만한 종목 짚어주시죠. 네, 정말 주말 사이에 좀 어찌된 방향이 이제 어떻게 되던 간에 이제 이 전쟁 이슈가 좀 사라졌으면 했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핵 관련된 부분을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에서의 자국민들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전으로 진행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시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고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러시아에서도 지금 보급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좀 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텐데 일단 주말간에 나왔던 이슈들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또 진행되는 이슈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CDC에서 백신 접종자들은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이 코로나19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죠. 동거인들
이제 격리를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 이렇게 그 가족들이 확진자가 나와도 동거인들이 격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이제 그 지급하는 격리 시 지급하는 그런 뭐 자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분명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오미크론의 중증도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이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워낙 좀 많이 묻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저점 매수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게 된다라면 저점 매수를 분할로 계속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머리 포트에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뭐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다시 한번 모아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큰 비중 넣지 않는 선에서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AK홀딩스라든지 이제 제가 계속 AK홀딩스를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여행사라든지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경우에는 제주항공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우리 LCC 중에서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아시아나 다음으로 버금가는 큰 사이즈의 항공사였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뭐 정상화가 되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K홀딩스하고 뭐 아시아나 IDT 정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는 그동안 이제 좀 잘 버텨줬던 내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시장 반등할 때 강하게 올랐던 뭐 PCB 쪽 섹터 같은 경우 괜찮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제 이제 나왔던 그런 제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WC 2022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지금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 사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 뭐 어디가 끝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이제 꽤나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로브로브 같은 경우가 대장으로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큰 흐름상에서의 이제 N자 상승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한가 간 종목 매매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저항자리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올라섰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살짝 이탈하는 시점 그런 가격대에서부터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저점 매수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루브루브라든지 로봇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전쟁 이슈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한가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 이슈가 뭐 어떤 극단적으로 좀 치닫게 되는 확전으로 가게 된다든지 이번에 이제 협상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만약에 뭐 결렬된다든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뭐 전쟁 관련주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전저점 구간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2,600포인트라는 구간이 사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코스닥으로 보면 한 840포인트가 지금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점을 깨면서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역시 저점을 깰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대를 이제 지지를 하면서 고점을 낮추는 형태의 흐름이 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3,200포인트가 이탈 나오기 전에 7월 말이었죠.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한 3,200포인트 부분을 지지하면서 지금 고점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3,200포인트를 깨고 내릴 시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지금 보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900포인트를 지지할 때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이런 하방으로의 압력이 지속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쟁 이슈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물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가 13,000 나스닥 선물입니다. 13,700포인트가 굉장히 주요한 자리예요. 보시게 되면 이 최근 들어서 저점을 이탈시키고 이렇게 기준을 좀 잡을 만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13,700포인트대 부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이제 이탈하면서 24일날 우리 목요일이었죠.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해내면서 지금 시장이 금요일날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분봉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하락 출발해서 굉장히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금요일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하나의 조정 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13,750포인트 정도를 요 1시간 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 지금 전쟁 이슈라는 부분들이 쉽게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강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동참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동참하실 때 투자하시는 금액 대비해서는 10분의 1 아니면 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적은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두시고요. 신재생 에너지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정 나오면 최근에 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고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 구간 노려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미국의 기술주 선물 지수가 2%대 급락, 변동성 지수가 10% 이상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